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 호남인의 진행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 조셉 플리처는 기자는 단순히 뉴스를 인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항상 철저하게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호남 호남인은 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 진정한 언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호남 호남인, 오늘은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글로 기록한 베테랑 기자시죠. 황호택 주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기자는 늘 질문하고 또 취재하는 그런 직업이시잖아요. 예. 오늘은 질문을 받는 입장이신데 예. 어떠세요? 준비되셨어요? 아유, 그렇게 물으시니까 겁나네요. 살살 해주세요. 잘 부탁드리겠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제가 지금 동아일보에서만 36년을 근무하다가 네. 저는 이력서를 한 번밖에 안 써봤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그러셨네요. 퇴직을 하고 예. 지금 이모작 인생입니다. 한 10월쯤 쌀농사가 끝나잖아요. 네네. 그럼 이 논을 갈아엎고 밭농사를 하는데 거기다 보리를 심습니다. 예. 이모작을 아무리 잘해도 일모작 쌀농사만 못하죠. 제가 지금 현재 이모작 보리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모작이 최근에 이제 창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도민 회보 예. 편집인을 맡으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또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퇴직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북 도민회 쪽에서 한 1년 전부터 교섭을 해서 예. 하여튼 수락을 했는데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법이라는 게 발효됩니다. 아. 전라북도가 출향 도민이 전국에서 전북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마 전남과 같이 많을 거예요. 예.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인구가 180만 명. 180.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심지어 저 영남 지방까지 가서 사는 인구가 400만 명입니다. 이 400만 명이 말하자면 고향에 기부를 하고 이렇게 또 고향에 특산품을 사주면은 그 세제 혜택을 주고 네. 또 30%까지 그 선물로 답례를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네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같은 지자체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죠. 저희 잡지의 이름이 마실인데 마실. 시골에 가면은 마을을 마실이라고도 했고 예. 또 마실 가다는 말은 이웃집에 놀러 가서 놀고 또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다 이런 네, 뜻이 있는데 소통하고 예. 교류하고 이런 뜻으로 마실이라는 격월간지를 내서 격월간지. 거기 이제 편집원으로 가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창간호가 나온다고요? 예. 기대하고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황호택 주간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글쓰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건 기자는 글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의 글쓰기일까요? 아, 그러니까 36년 동안 또 글을 썼고 네.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좀 잘 쓰려고 노력하고 또 책도 뭐 한 10여 권 냈고 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글쓰기는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러셨네요. 사실은 글 재주는 타고나는 거기도 한데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초등학교 도서실 같은 데도 또 없고 예. 책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옛날 그 시절에 그럼요. 그렇죠. 예. 이제 어디 책이 있다면 막 산을 몇 개 넘어서 가서 책을 빌려다 보고 네. 또 어디 저희 집에서 저는 전라북도지만 강경이 가깝습니다. 강경에 가서 또 책방에서 책을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책을 사오면 끝까지 봐야 하니까 막 밤을 새워서 다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글쓰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이제 익산 군인지 전라북도인지 지역
단위 이 초등학생 글쓰기 대회에 네. 초등학교 대표로 이제 한 2명이 뽑혀서 가게 됐어요. 예. 그때부터 야, 글이라는 게 잘 쓰면 이런 대회에도 나오고 상도 받아가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글쓰기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어릴 적부터 그냥 문학 소년이셨는데요. 이게 시인이나 이를테면 뭐 소설가나 이런 그런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안 꾸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 한국문학이라는 잡지에 입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대학교 2학년 때 이미요? 네. 단편 소설이. 네. 그런데 이제 그만두게 됐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작가로 쭉 이렇게 지내셨어도 베테랑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이렇게 반열에 오르셨을 것 같은데 기자로서의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어떤 계기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작품을 한국문학사에 냈는데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상식에 참석을 못하고 내 친구가 대신 나갔는데 3년 동안 2등병 계급장 달고 가서 이제 뭐 박박 기니까 그런 3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세상을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뭐 괜히 뭐 분화감래 이러면서 배나 고프고 돈도 못 벌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대단한 작가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현실의 세계로 눈을 뜨면서 좀 이제 그런 꿈을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군대 그 입대하시기 전만 해도 예. 작가로서의 꿈은 가지고 예, 일정부분 가지고 문청이라고 하죠. 그런 거 문학청. 네, 문학 청년으로서의 있었는데. 문학 소년에서 문학 청년으로 또 전업 작가로서의 어떤 꿈도 있으셨는데 사실 군대 가서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네요. 이 군대 3년이 제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마 황우택 주간님의 이 기자 인생을 대표하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종철입니다. 박종철 열사 1987년이었죠. 그 기사로 대한민국 기자상 2번이나 받으셨어요. 예. 아마 그거에 얽힌 여러 가지 아마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거기다 전제를 하면은 네. 나 혼자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 1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일보의 신성옥이 일보를 이름도 모르고 그냥 박이라는 성만 알고 서울대생 박모군 요런 정도로 아는 상태에서 경찰을 해서 조사를 받다 죽었다. 네. 이러니까 이제 중앙일보에서 윤전기를 세우고 네. 2단을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어목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당국에서 뭐 안기부, 예, 청와대, 예. 문화공부, 홍보조정실 그런 세 기관이 모여서 이건 써라, 쓰지 마라. 그리고 뭐 시국 관련 기사는 무조건 2단 이상 쓰지 마라. 2단이라는 건 명함 정도 크기 이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단으로 나갔는데 그걸 이제 동아일보 당시 남시욱 편집국장이 예. 되게 동아일보 이제 중앙일보가 이제 1.5판 윤전기를 세우고 찍은 걸 1.5판이라고 하는데 1.5판을 보다가 보니까 뭐 대학생이 경찰서에서 사망 고문치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 탁 떠오르는 게 고문. 그때 막 고문이 비일비재할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기자의 감으로 예, 딱 그때 아신 막 거죠. 김근태 전기 고문, 예. 막 권인숙의 성고문, 별별 고문이 다 나들 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 한번 알아봐라 이게 뭔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3, 4판에 네. 경찰 기자, 검찰 기자 다 동원해가지고 그때 이제 2단 룰을 깼어요. 사실은 사회면에 한 3분의 2쯤 되는 크기에다가 박종철이 사진도 영안실 급하게 차려진 영안실에 가서 사진 복사 사진 딱 해서 네. 사진을 그냥 다 써가지고 말하자면 기사를 그렇게 거의 뭐 사회면 톱 기사로 써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 그렇게 왜 보도 지침을 깼냐? 지방에 가는 신문이 이제 부산, 광주, 대구에 가는 신문들은 이제 오후에 찍어가지고 밤 초저녁에 싣고 이제 대구, 부산, 광주에 새벽에 한 서너 네. 시쯤 떨어지면 예. 거기서 이제 배포라는 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당국이 서울에 뿌려지는 신문은 막 돋보기를 들이대고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는데 지방에 가는 신문은 뭐 잘 챙기지를 못하니까. 조금 늦은 예,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제 그런 이제 속이는 거죠. 예, 막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도됐고 그 뒤에 계속해서 1년 동안을 우리가 박종철이라는 사람 사건에 관해서 막 특종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알고도 숨겼다. 네. 또 1주년에는 경찰청장 치안본부장이 황적준 박사가 요거를 이제 무검하면 뭐 옷만 벗겨봐도 얻어맞은 자국 뭐 그럼요. 이런 게 다 표가 나오니까. 났겠죠. 근데 예. 그거를
고문치사라고 하지, 이렇게 말하자면 뭐 이런 고문치사라고 하지 말고 사망 원인을 쇼크사, 심장마비 쇼크사. 이게 책상을 콱 치니까 놀래서 20몇 살이가 그냥 심장이 쇼크를 받아서 죽었다. 이런 말도 안 식으로. 되는 거였죠. 예, 네, 그렇게 써라. 그렇죠. 이런 네. 것까지 다 1년 만에 또 그것까지 밝혀내서 그때 이제 치안본부장, 지금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내내 특종을 해서 네. 그 당시 이제 편집국장들이 당신은 기자 시험을 평가를 해서 한국 기자상을 평가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동아일보가 1등. 일보를 낙종한 보도로 시작했지만 동아일보 1등. 진정한 저널리즘이 뭔가 보여주신 그런 기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87년 1월 달에 박종철 열사, 예. 또 87년 6월에 이한일 열사, 이제 그 사건들이 민주 항쟁의 어떤 도화선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됐는데 보도 지침을 깬 그 사회부 그 기사가 동아일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예, 그때는 막 저희 가판 사서 보고 막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박종철 기사 뭐 이런 게 이제 동아일보만 석간 중에 석간이 신문이 3개였는데 네. 동아일보만 이제 크게 쓰고 예.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막 가판 판매하는 사람들이 빨간 매직펜으로 막 그 기사를 막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쳐서 쳐서. 사람들이 그 앞에다 놓고 막 파는 거예요. 예. 광화문 일대에서만 신문이 50만 부가 팔렸답니다. 당시 40만 부, 50만 부가 이 길거리 매대에서 팔린다는 게 상상 못할 부수거든요. 윤전기가 그때는 용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윤전기를 막 갑자기 들어와서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윤전기를 그냥 열이 발생하게 뜨거워지게 막 예, 계속 가열됐을 때 찍어도 어떻게 그 수요를 다 그래서 신문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돼가지고 기자들이 한 몸처럼 뛰었고 이제 편집국장, 사회부장 네. 또 뭐 시경캡, 법조캡 제가 법조캡이었어요. 예, 다 이렇게 예. 뛰어서 만들어낸 공동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국이 전쟁터라! 사카하기 어렵겠는데? 그럼 주요 대학하고 광장만 가봐라 그래. 예스! 야, 받으고! 받고! 오늘 6시부터 교회 사찰 성당 종치고 사람들 경적 울린다니까 그림 확실하게 만들어 알았다? 예! 야! 그래서일까요? 이제 그 이후에 박종철 열사에 대한 어떤 탐사 보도, 뭐 관련된 책도 출간하셨고, 그리고 기자들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롤 모델로서 또 여기고 있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롤 모델이라는 말은 그 말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왜요? 많은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책을 쓰게 된 경위는 예. 저보고 선배들이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러고 그 당시에 라이터였습니다. 또 취재를 했지만 네. 그걸 그 많은 지면에 이제 기사를 메우는 라이터를 했는데 예. 그때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니까 이걸 책을 한번 써보라. 그래서 그동안에도 내가 이렇게 쭉쭉 가끔 이렇게 자료 같은 게 얻으면 한쪽에다 계속 이렇게 모아두셨군요. 모아두는 그런 네. 걸 다 끄집어내고 또 책도 구입하고 하면서 넉 달 만에 썼습니다. 예. 넉 달 만에 써가지고 5월에 출판 기념을 했는데 기록의 힘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고 있네요. 예. 책도 많이 팔렸어요. 한 11판 팔리고 예, 예.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예. 그랬습니다. 박종철 열사뿐만 아니고 주간님이 또 이 보도하셔가지고 더 유명해지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분이시죠? 예. 좀 아마 유시민 예. 전 의원을 이야기하는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유시민을 발굴했다고 그러죠. 발굴했다. 그러니까 예. 서울대 프락치 사건 뭐 그때 이제 그랬죠. 그런 걸로 1984년인가요? 네, 네.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 이돈명 씨 조선대학교 총장도 예. 지낸 이돈명 씨가 변호사를 했어요. 아, 근데 당시에. 이제 예. 항소 1심에 뭐 유죄 나오죠. 그때는 다 뭐 자판기 판결이니까 네. 시국 관련 구속 학생들은 다 유죄 판결 다 결정돼 있습니다. 자판기 판결. 예. 그냥 뭐 네, 네. 공소장 집어넣으면 판결 나온다 이거죠. 네. 그 판결 이제 자유롭게 판사가 독립해서 판결이 아니고 네. 자판기 판결이다. 네. 뭐 이런 이제 그런 풍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돈명 변호사가 아마 학생들 수많은 사람 일일이 항소이유서 써주기도 지쳤고 항소이유서 써봤자 뭐 또 뻔히 결론은 자판기 판결이고 그러니까 신도 안 나고 그러니까 야 유시민이 너 글 잘 쓴다면 네가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누나가 면회 갖다 받아가지고 이돈명 변호사가 주니까 야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긴 아깝다. 그걸 이제 어디다 뿌려야 되는데 법조 기자실에 이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 법조 기자실 그거를. 문 열고 들어가면 여직원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예. 손님들 뭐 예. 거기다 딱 놓고 갔는데 그런 게 사실은 법조 기자실에는 많고 무수히 쌓여있겠죠. 예. 재판소마다 들어가면 법정에서 가족들이 나눠주고 뭐 그런 예, 건데 예. 사람들이 안 읽어줘. 기자들도 안 읽어. 써봤자 기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도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거 못 쓰게 해요. 네. 근데 난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되게 좀 졸리잖아요. 나른하죠. 네, 그래서 소파에서 이렇게 그걸 한 장 가져다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데 졸려고 읽는데 잠이 깨요. 깨셨어요? 예. 재밌어요. 야, 잘 썼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 친구가 잘 네. 썼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지면에 소화할 방법이 없을까? 창이라는 이제 막 약간 스케치성 예. 이런 조그마한 예. 기사가 엽서 크기만한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 한번 써보면 나갈 수도 있겠다. 너무 심하게만 안 쓰면. 근데 어느 날 부장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 내보내도 돼? 그래서 자기 거 판단할 일이지 왜 나한테 물어보나 그러면서 나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가면서 썼습니다. 이 말만 했어요. 예. 나중에 편집국장이 그걸 보고 이제 야 지방판은 쟤들이 잘 안 보잖아. 이만하게 써버려라. 막 그걸 회사에 불려 들어가서 막 크게 써가지고 지방판에는 막 2배 이상 크기로 나가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시민 씨가 유명해지고 예. 막 다른 데서 따가오고.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간님이 계셨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유시민 작가가 지금 작가라고 이제 불러달라 하시던데 예. 작가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도 됐고 2017년엔가는 그 항소 이후서가 책으로도 또 출판이 됐더라고요. 예.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사람 연구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 인터뷰 하시잖아요. 5년 5개월간 예.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 하시고 또 그거를 책으로까지 이제 펴내셨는데 다양한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취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거나 또 뭐 잊지 못할 그런 일화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최경주라는 프로골퍼가 있습니다. 네네. 예, 전라남도 완도 출신이죠. 출신인데, 예. 예. 동양인이 그때까지 세운 기록이 PGA에서 1승한 게 일본 사람입니다. 대만계 일본인인데 1승을 올렸어요. 최경주가 가서 2승을 올렸어요. 예. 그리고 귀국을 했으니까 일본이 가진 이 PGA 1승 기록, 아시아인으로서 최초 1승 기록을 깨고 왔네요. 2승을 봐요. 예. 2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지 차 속에서 2시간 이상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장소에 제가 늦게 도착해요. 1시간 하기로 했는데 20분은 당신이 까먹었고 예. 20분은 내가 골프는 뭐 다 모든 범실에 페널티가 있잖아요. 20분은 이 당신이 과실에 대해서 내가 까고 20분만 하자는데 원고지 200자 원고지를 100장을 넘게 써야 하는데 또 20분 해가지고 인터뷰를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뭐 예. 소설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인터뷰. 달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준비해간 자료를 예. 마침 가지고 갔길 옆에다 이만큼 쌓아놓고 네. 근데 이 완도 시골 시절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더니 최경주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근데 나는 이제 완도에 내가 사람들 수소문해서 이제 사전 취재를 다 예, 하셨군요.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네. 이 하여튼 신기하고 예. 또 뭐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나처럼 신이 납니다. 뭐 신이 나서 50분을 했어요. 예. 굉장히 당신 인터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재밌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아니, 하고 저도 너무 그랬는데 재밌는데요. 그리고 막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지금 연상이 돼서 처음에는 막 화나있던 최경주 선수의 모습도 좀 떠오르고요. 정말 주간님께서 어떻게 그 취재원들을 대상으로 정성을 들이고 또 사전 취재 준비를 또 철저히 하시고 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의 정석이다. 주간님이 인터뷰하시는 그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롤 모델 삼고 싶어하는 닮고 싶어하는 그런 후배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후배들께 한 말씀 아이고, 부탁드립니다. 되게 쑥스럽고요. 제가 그런 롤모델의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실패한 이야기도 많고 참 남한테 말하기 싫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뭐 롤모델이라는 말까지 저한테 너무 과분한 표현이고요. 네. 제가 그냥 좋아하는 언론계의 잠언이 하나 있다면은 네. 아주 평범하지만은 팩트는 신성하고 의견은 자유롭다. 네. 이게 찰스 스코트라는 영국의 가디언지의 오너이고 편집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네. 또 국회의원도 한 번 했어요. 이 사람이 팩트는 신성하고 의견은 자유롭다. 자유롭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일부 뭐 요새는 뭐 인터넷 언론도 많고 뭐 언론이 수천 개니까 네. 특히 막
극좌파, 극우파 이렇게 갈라져 갖고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이크로 막 떠들고 막 이러면서 남의 저기 평온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도 예,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은 언론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고 운동권이 뭐 이런데 그런 사람이라는 자기 의견에 맞춰서 기사를 막 팩트들을 막 좀 꾸미고 가공하고 이러는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나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의 주장, 뭐 주장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걸 하더라도 팩트는 설사 자기 신념과 반대되는 그런 자기 생각과 다른 팩트가 나오더라도 그건 하고 나서 그 팩트라는 기반 위에서 자기 의견을 펴야 된다. 예. 지금 요즘 언론은 그렇지 않은 언론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후배 기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정말 평생 팩트에 기반해서 진실을 밝혀온 그런 기자로서 살아오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내 삶을 또 작가로서도 또 살아오신 일생이신데 지금까지 내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다면요?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가장 빛났고 국가에 기여를 한 일이 있다면은 그냥 신문사 입사한 5년 차 때 예. 그냥 그 법조팀장을 하면서 그 박종철 사건을 예. 맡게 됐고 예. 그것이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에 동아일보라는 그런 팀 속에서 네. 이루어져서 기여를 했다. 나도 네. 한 몫을 했다. 네. 이런 것이 난 참 뿌듯했고 뿌듯하시죠. 그게 내 인생의 정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그때가 사회부 5년 차셨군요. 예. 막 그런 그 주간님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기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36년 동안 기자 생활 하시면서 관통하는 어떤 그런 지향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여전히 이제 강단에 서서 네. 또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 도민회 또 회보도 이제 편집인 또 맡으셔서 열심히 참가로 준비 중이신데요. 예. 그거 외에 도 다른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 이름이 탐사보도와 인터뷰입니다. 탐사보도와 인터뷰. 예. 그래서 그 한번 그와 관련한 뭐 인터뷰 실제와 기술, 뭐 예. 이런 이론과 실제, 뭐 이런 책도 책을, 한번 써볼까. 예. 그리고 뭐 탐사보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이제 강단에서도 또 후학 양성에도 특히 탐사보도와 관련되는 뭐 실사례를 말씀만 해주셔도 바로 그게 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아마 관심 있게 많은 분들 보실 것 같고 오늘 호남호남인에서는 언론인 황호택 주간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주간님 오늘 어떠셨어요? 인터뷰 2로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안 떨리셨죠? 그래도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예.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걸 항상 조심하라고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너무 내 자랑 같은 이야기가 아니, 저는 많아서 정말 조금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사람과 삶을 기록하는 호남인.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